안녕하세요. 17년 동안 수만 가지 마음을 읽어온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17년 동안 정말 많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 읽어왔는데 아직도 이런 사연 앞에서는 가슴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3살 여성분이십니다. 22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꼬박 31해를 살았습니다. 아내로, 며느리로, 시어머니 집안의 가사 도우미로.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산 날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너무 오래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참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굽어진 게 원래 내 모양인 줄 알고, 짓눌린 게 당연한 삶인 줄 알고, 그렇게 무감각해져 가는 거죠. 이분도 그러셨어요. 그렇게 31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건이 31년의 긴 잠을 단번에 깨워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들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970년대 말 경기도의 작은 읍내에서 이분은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이름 명순. 밝고 순하게 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참 곱고 따뜻한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이 이분 인생에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밝아야 하니까 찡그리지 못하고 순해야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 이름 석자 그대로 평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22살 봄이었습니다. 동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찾아오셨을 때 명순 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해요. 반듯한 인상, 안정된 직장, 그럴싸한 집안, 어머니 눈엔 딸이 드디어 편히 살 수 있겠다 싶으셨던 거죠. 단 한 가지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슬쩍 흘린 말만 빼고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는 말이 있다고. 근데 며느리한테 안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그 말 한마디가 명순 씨 마음속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까다로운 건 원래 그런 거라고 참는 게 당연한 거라고. 22살의 명순 씨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각오를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이후 31년을 지배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고 해요. 잠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새카맣고 방 안엔 웨딩드레스가 비닐에 쌓인 채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멍하니 바라보면서 명순 씨는 이상하게도 설레지가 않았다고 하셨어요. 무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거대한 것 앞에 선 것 같은 느낌. 돌이킬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다고요. 그 감각이 사실은 맞았던 겁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아주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대문이 높고 집안 곳곳에 뭔가 묵직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장독대, 세월이 켜켜이 쌓인 제사 그릇들, 벽에 빽빽하게 걸린 집안 어른들 사진. 명순 씨는 그 집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다고요. 공기가 달랐고 바깥이랑 안이 다른 세상이었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셨어요. 웃음기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명순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친정은 잊어라. 명절에 친정 먼저 가는 며느리는 이 집에 없다. 시댁이 먼저고 남편이 먼저고 조상님이 먼저다. 첫인사가 그랬습니다. 환영 인사가 아니었어요. 규칙 고지였습니다. 명순 씨는 그날 고개를 다시 숙이는 건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셨습니다. 22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3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문제는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였죠. 신혼 첫 주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명순 씨는 벌떡 일어나야 했어요. 시어머니보다 먼저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 집 며느리의 도리라고 하셨거든요. 신혼이었어요. 남편 옆에서 따뜻하게 1시간이라도 더 누워있고 싶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 마음. 명순 씨는 그 마음을 입 밖에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게으른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명순 씨가 처음으로 혼자 끓인 된장찌개를 시어머니가 한 숟갈 드시더니 뚝배기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이게 뭐야? 이 집은 짜게 먹어. 다시 끓여. 명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끓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명순 씨의 된장찌개는 늘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짜게 끓여졌습니다. 정작 명순 씨 본인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요. 작은 일 같죠. 된장찌개 간 하나, 근데 그게 쌓입니다.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명절이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명순 씨는 열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전 부칠 재료를 밑간에 두고 명절 전날 밤은 밤새 부엌에서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그 긴 명절 준비 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아서요. 남자들이 부엌 일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명순 씨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웃음이 나올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지 못했어요. 웃으면 버릇없는 며느리가 되는 거니까요. 아이를 낳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들여다보시더니 명순 씨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사흘이면 충분하다. 퇴원하면 시댁으로 와. 친정 가서 몸조리 하는 거 나는 반대다. 며느리가 아기 낳고 친정 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이를 낳고 단 사흘 만에 명순 씨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몸조리는커녕 이틀째 되던 날부터 시어머니 밥상을 차렸어요. 아랫배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만 명순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집안일은 늘었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명순 씨는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의견이 사라지고 표정이 옅어졌습니다. 그게 31년이었습니다. 티끌 같은 날들이 모이고 모여서 산이 되었습니다. 명순 씨가 버텨온 산. 그러나 산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주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명순 씨의 산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올해 봄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고 하셨고 재활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였어요. 퇴원 첫날 시어머니는 명순 씨를 부르셨습니다. 방 안에 앉아 계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신 채로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 네가 여기 와서 있어야겠다. 명순 씨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좀 와 있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회사 때문에 어렵다고요. 명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평생 그래 오셨으니까요. 그날부터였습니다. 명순 씨는 월요일 아침에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가서 금요일 저녁에야 본인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어머니 세면을 도왔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재활운동을 옆에서 도왔어요. 점심을 차리고 치우고 간식을 내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시어머니 주무시기 전 다리 마사지까지. 그게 하루였습니다. 매일매일요.
명순 씨 나이 53살입니다. 이제 슬슬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 정작 본인 몸도 챙겨야 할 나이인데 남의 몸을 돌보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마당을 거니시는 겁니다. 지팡이도 없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며느리가 주 5일을 이 집에 묶여 있었는데 마당을 혼자 거니실 만큼 회복이 되셨던 겁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지인분이 찾아오셨어요. 명순 씨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하면서 두 분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불편한 게 있어야 며느리가 붙어 있지. 조금 나아졌다고 혼자 보내면 이 나이에 누가 나 챙겨줘. 있는 동안 잘 부려야지. 부려야지. 명순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일칼을 놓을 뻔했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하셨대요. 다시 들어도 또다시 들어도 그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쓰는 거지였습니다. 명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합니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31년이 한순간에 다시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혼 첫날 새벽에 부엌에 서야 했던 것도, 아이 낳고 사흘 만에 시댁으로 왔던 것도, 매년 명절마다 밤을 새운 것도, 그리고 명순 씨 가슴속에서 뭔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31년 동안 꾹꾹 눌러온 것들이 아주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터진 건 명절을 열흘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리고 목이 칼칼하더니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먹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버텨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 뒤 체온계가 39도를 넘어섰어요. 기침 한 번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독감이라고 했어요. 당장 입원을 권할 정도라고요. 그런데 명절이 열흘 앞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람이 독감이 너무 심하니 이번 명절 준비는 좀 간소하게 하자고, 아니면 사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나 때는 애 없고 밭일도 다 했다. 독감이 무슨 대수라고 조상님 모시는 정성을 포기해. 해열제 먹고 정신 바짝 차려서 전이나 부쳐라. 며느리 손맛 안 들어가면 조상님이 노하신다. 그 말에 남편도 더는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명순 씨는 해열제를 두 알 삼키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고 식은땀이 앞치마를 적셨지만 습관처럼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지독한 기름 냄새가 도끼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시어머니의 금지옥엽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울상이 된 얼굴로요. 사연인즉슨 자기 시댁에서 감기 기운이 좀 있는 자신한테 설거지를 시켜서 너무 서럽고 속상하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거실로 달려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떤 집이? 우리 집 귀한 딸이 아프다는데 일을 시켜. 지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가만 안 둔다. 얼른 방에 가서 누워라. 내 새끼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그 애달픈 목소리. 딸을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고 과일을 깎아주는 그 화기애애한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명순 씨 손엔 기름 범벅이 된 뒤집개가 들려 있었어요. 이마엔 고열로 인한 땀이 줄줄 흐르고 기침이 터져 나올 때마다 명치 끝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명순 씨 머릿속에 딱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 가슴이 찢어지는 저 어머니가 독감으로 쓰러질 지경인 며느리한테는 해열제 먹고 전 부치라 한다. 나는 저 어머니한테 사람이 아니구나. 명순 씨는 천천히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리고 앞치마를 벗어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소리나게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는지 말을 멈추셨어요. 명순 씨가 입을 여셨습니다. 조용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요. 어머니, 저도 저희 엄마한테는 목숨보다 귀한 딸입니다. 어머니 딸은 감기만 걸려도 남의 집 귀한 딸이라 가슴 찢어지시죠? 근데 저는요? 저는 지금 독감으로 폐렴이 올 지경인데 조상님 노하신다며 전 부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위하시는 조상님들, 본인 딸 아픈 건 안타까우면서 남의 집 귀한 딸 독감 걸린 채로 부려먹는 거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저 이제 안 합니다. 조상님이 노하시든 말든 저는 제 친정엄마 딸로 살러 갑니다. 이번 명절은 어머니가 직접 차리세요. 어머니는 이 집 귀신이 되기로 하신 분이잖아요. 당황해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뒤로하고 명순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붙잡았지만 명순 씨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도 똑같아. 내가 독감으로 쓰러질 지경인데 해열제 먹고 버티라고 했잖아. 당신 어머니가 그 말 하실 때 당신은 왜 아무 말도 못했어? 이제 각자 집 귀한 딸 아들로 살자. 난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곳으로 갈 거야.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데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답니다. 31년 만에 맡아보는 진짜 바깥 공기였습니다. 명순 씨는 그날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차를 몰고 무작정 달리다가 큰 길가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세우셨어요. 평소에 지나치면서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 혼자서요.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 병수발하면서 식은 커피만 마시던 분이요. 봄이었어요.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순 씨는 그 잎사귀들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다시 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명순 씨는 남편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길지 않은 문자였어요. 나 오늘부터 시댁 안 간다. 당신 어머니 당신이 모셔라. 나는 이제 나를 모실 거다.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명순 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요.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없다고 하셨어요. 미안하지도 않으셨다고요. 그 말이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웠습니다. 31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간 거니까요. 그날 밤 명순 씨는 오랜만에 본인 집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자기가 고른 이불, 자기가 맞춰놓은 베개 높이, 자기가 좋아하는 섬유유연제 냄새. 그 익숙한 것들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내 것들이 낯선 지경이 된 거였습니다. 내 침대가 낯설고 내 냄새가 낯선. 명순 씨는 그날 천장을 보면서 한 가지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살겠다고. 내 침대가 편하고 내 커피가 따뜻하고 내 하루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53살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깨달은 나이입니다. 현재 명순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십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묶여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참지 않겠다고.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혼자서 걷는 그 시간이 요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 온전히 자기 발소리만 들리는 그 아침이요. 명순 씨, 참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명순 씨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17년 동안 상담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며느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나도 처음엔 잘하고 싶었다고. 미움받기 싫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고. 명순 씨도 그러셨을 겁니다. 22살에 그 높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잘해야지, 참아야지,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과 무한정 참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참는 것과 무서워서 참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도리를 다하는 것과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순 씨가 31년 동안 하신 건 도리를 다하신 게 맞아요. 근데 그 집이 명순 씨한테 한 건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독감으로 쓰러질 지경인 며느리한테 해열제를 먹고 전을 부치라 하는 건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 그 분노와 어이없음, 그 감각이 맞는 겁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상황인데 하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인내는 진짜입니다. 그 세월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버텨오신 거고 진짜로 희생하신 겁니다. 근데 그 참음이 당연한 게 돼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미덕이 아니라 착취가 됩니다. 당신이 참는 것에 누군가가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잘 참아오신 거예요. 명순 씨가 앞치마를 벗어 내려놓은 그 순간 저는 그게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1년 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53살, 명순 씨, 아직 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한테 다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고다주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